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입니다. K배터리 레볼루션 박순혁 작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제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오늘 작가님 모시고 나눌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오늘의 주제. 인터배터리 2024 리뷰 2차 전지가 갈 길은? 네, 작가님,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 바쁘시죠? 같이 저기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얘기해도 돼요? 네. 저 피디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네.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채널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인터배터리 데이 행사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짧게 잠깐 갔다 왔고요. 네. 저기 에코프로 그 BM의 그 최영익 그 홍보이사님이 이제 전화하셔갖고 우리 요번에 그 부스 되게 작년 비해 갖고 한 5배로 늘려가지고 되게 크게 한다고 그 말씀만 하시고 그다음에 오라 마라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충청도 스타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르셔갖고 한번 갔고요. 이제 간 김에 이제 에코프로 그 부스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금양 부스 좀 보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저는. 네. 어차피 뭐 제가 열심히 안 봐도 이제 선대인 소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이제 올려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 네. 뭐 선대인 소장님이나 서정덕 기자님 뭐 이런 분들이 인터배터리 데이 다녀와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신 것도 저도 잠깐 봤는데요. 인터배터리 데이가 이번에 진짜 성황리에 진행이 돼서 12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 전 세계의 관심이죠. 배터리의 미래를 보려면 뭐 이 행사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서 앞으로 2차 전지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들 오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알아볼까요? 요 이제 관련 자세한 이제 내용은 이제 선대인 소장님이 그 올리신 이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거 이제 라이브 방송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부작으로 이제 쭉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 이제 인터배터리 그 라이브 방송을 이제 블로그 너쟁이라는 분이 이제 정리해서 올리신 게 있습니다. 이제 저걸 제가 쭉 한번 읽으면서 저기 중간중간에 좀 이제 제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또 이제 그 예리한 질문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예리한 질문 좀 하시면 제가 또 이제 답변 드리고 뭐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중국이 하이니켈 4680 건식 공정에 지금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저게 이제 기술적 격차가 K 배터리하고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사이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로 가야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 이제 가격도 싸고 품질도 이제 우수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되게 좀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좀 핫 이슈가 됐던 게 이제 46XX 시리즈, 4680, 4695, 46110, 46120 이렇게 쭉 나온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좀 그 핵심적인 그 요소가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전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식 공정도 사실은 이 4680이나 그러니까 46XX 사이즈, 46파이 사이즈 원통형하고 사실은 좀 관련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식 공정, 그 다음에 단결정 양극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4695나 이런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 좀 반드시 좀 필요한 요소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4680, 4695 뭐 이런 형태의 배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한국 배터리, K 배터리하고 중국 배터리 간의 이제 기술적 해자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배터리를 뭐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러한 어떤 기술 격차 때문이잖아요. 근데 중국과 우리 기업 간의 기술 격차는 초격차라고 봐도 괜찮은가요? 초격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초격차의 요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468 하이니켈,
4680 건식공정. 하이니켈은 에너지 밀도. 예. 4680은 일단 그 숫자는 사이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2170 대비해서 4680 원통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열 관리라든지 폭발 위험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술력을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금양, 그다음에 삼성 SDI 3기사만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6기도 나오지만 이제 CATL 같은 애들은 이제 얘기 자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를 통해서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용접도 잘 못해 불량이 수두룩. 예,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27년, SK가 ON이 29년, LG 엔솔이 30년으로 목표 제시. 단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단가,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는 기업은 없었다. 제가 이제 항상 전고체 배터리는 잊어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네. 마찬가지 그 이유고요. 차세대 배터리는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삼성 SDI가 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밀고 있는 이제 리튬황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제 중론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밑에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엔드급의 탑재는 가능하나 시장이 커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은 전고체는 완전한 것이 나오지 않았고 나온 것은 세미 전고체이고 완전한 전고체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기차가 주력이다라기보다는 부피를 줄인 배터리를 통해서 자동차의 공간 확보, 무게 감소가 목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SK는 황화물 전고체를 만들 것이며 중간 단계로 리튬 메탈 배터리를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에코프로 H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전해질 첨가제도 만든다고 하는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 부스를 가서 이제 그 봤던 게 요번에 그 에코프로 루프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에코프로의 이제 경쟁력인데 요번에 이제 인터배트 2024에서 이제 보여준 거는 이제 에코프로 루프 시스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이제 2를 전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배터리 그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예 외부로 방류가 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기존, 이제 원가 절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환경 문제까지 이제 더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확대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좀 핵심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 HN이고, 요 얘기를 이제 아마 그 선대인 소장님이 이제 그 본인 방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젠가 이제 에코프로 HN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 26년 LFP도 시작한다고 함. 그러니까 현재까지 LFP는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경 오염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원가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LFP보다 오히려 이제 NCM이 더 싸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LFP를 계속 묻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LFP도 재활용하는 이제 그 사업을 성일 하이텍이 26년도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고, IS 동서는 인선 모터스 폐차 시장의 40% 점유율을 이용하여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폐배터리 사업은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드라마틱한 실적 증가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조금 보시고 있고, 파우치는 다양한 길이와 두께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으나 표준화가 어렵다. 이게 이제 파우치하고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하고 이제 앞으로 이 배터리가 이제 두 개가 주축이 될 거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고전한 미드니켈은 가스 제어에 있어서 파우치 타입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이제 LFP 가격 이런 문제, 이제 LFP를 가격에서 이제 때려잡는 형태로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고전한 미드니켈인데, 이 고전한 미드니켈의 경우에는 원통형보다는 파우치 타입이 유리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도 3원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또한 계면 활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파우치 타입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양분돼서 갈 거다 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는 캔 업체들이 물량이 급속히 느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다라고 함. 니켈 도금 강판도 자연히 늘어날 것. 동국 산업은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TCC 스틸이 이제 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선두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도 주가가 좋았고, 앞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동국 산업이 후발주자로 이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동국 산업이 이 시장에 좀 뛰어드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680 배터리 출시에 대한 수혜는 TCC 스틸.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공부 재료가 되니까 예. 그냥 이제 이것만 보고 더 주식 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다음에 거기서 더 공부해서 이제 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선대 소장님이 이제 인터 배터리 2024를 가다 해서 이제 1, 2, 3에서 쭉 올리셨던데 제가 그걸 보니까 되게 내용이 좋아요. 깊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니까 보면은 이제 아까 디테일한 내용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가 비전이 있겠군 하는 게 이제 바로바로 캐치가 되는데 공부가 부족한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봐도 무슨 얘기 하는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 공부, 기초부터 원리부터 이해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제 그런 공부가 사실은 좀 많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음극재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방향성을 갖고 있고 전극은 건식 공정으로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방향성이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견이 없군요. 예. 다음 배터리는 600km 이상 주행, 충전 속도 5분 이하가 삼성의 개발 목표다. 하이니켈 NCA와 실리콘 음극재 적용 조합으로 달성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양은 콩고, 몽골, 리튬 지분 투자를 했고, 금양의 4695는 리비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내피셜이다. 이게 이제 리비안이 최근에 R1T, R1S에서 이제 원래 기존 모델이 있었고요. R2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신차 발표를 해갖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반향을 크게 일으켜서 그게 이제 리비안 주가도 상승하고 했는데, 그 R2 모델에 지금 4695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695 배터리가 그러면 누구 거에 쓰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양이 4695를 리비안 납품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이 4680이나 4695 같은 원통형 이제 규격화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밴더를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나 세 군데로 이제 수주를 나눠줘서 그래서 이제 그 완성체 업체들이 그 여러 개 업체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4680이나 4695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완성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이제 이런 거여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리비안이 기존에 삼성하고 그랬었거든요. 삼성 2170을 썼었는데 당연히 삼성 SDI의 4695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물량은 금량도 주는, 그러니까 아마 더블 밴더 형태로 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제일 좀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기술의 이제 이런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양은 리튬, 영풍은 니켈을 담당하고, 리사이클링도 영풍이 담당, SM랩이 양극재를 담당하는 밸류체인이고, 4695는 1억 셀, 12.5기가, 2170 2억 셀, 3.7기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금양에 이제 리튬 광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은 갖고 와야 되니까 그 니켈을 이제 영풍하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리사이클도 영풍이 담당하는 거니까, 이제 고려아연이 최근에 이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진출한 바가 있잖아요. 이제 원래 이 고려아연하고 이제 영풍이 두 가문이 사실은 이제 같이 동업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그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려아연 쪽하고 영풍 쪽하고 좀 갈라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영풍 쪽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2차 전지 산업을 좀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게 이제 금양하고 지금 손잡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영풍이 상당히 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뭐 저평가, 저 PBR 할 때 이제 저 PBR, 저 PR 할 때 좀 사실은 영풍의 회사가 좀 그 대표적인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SM랩이 지금 이제 이 양극재 관련해서는 이제 좀 뭐랄까 벤처 기업 형태인데 이게 97% 이제 그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이
설립 초기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695나 4680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딴 거 쭉 넘어가시고요. 97% 울트라 하이니켈을 목표로 이때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은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니켈을 제외한 다른 전구체는 만들지 않아도 돼서 중국의 전구체를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서 IRA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기술이 순식간에 다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구체 업체들,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당장 망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당장은 IRA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엔캠은 이제 선제적 투자로 최근에 이제 되게 좀 핫하게 주목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얼티엠 셀즈 공장 쪽에서 이제 캡캠이라는 회사를 아마 전량 대체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라는 회사가 EDL을 통해서 리튬염을 내재해서 마진율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다는 거고, 중국 차는 미국 차 대비해서 용량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전액도 미국이 2배 이상 들어갈 거다. 이게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를 기준해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지만 배터리 시장 규모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월등히 클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K 배터리 레볼루션에도 적시해놨던 그게 이제 딱 맞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의 단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가 적용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충전 시간이 단축된다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채택이 잘 안 됐었는데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좀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원산업의 본격 실적 성장은 2년 정도 후일 거다. 이게 이제 동원산업이 참치캔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참치캔 만들다가 이 캔을 이제 4680 이런 원통형 캔으로 만드는 이제 그 사업에 지금 뛰어든 상태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뭐랄까,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기에는 좀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쭉 넘어가서, 그 포스코홀딩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저도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리튬 언제 매출 찍히냐 하니까 광양 쪽에 이제 그 리튬 필바라 리튬 솔루션하고 같이 하는 이제 리튬 그 광석에서 나오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1, 4분기부터 매출이 바로 찍히고 올해 중에 이제 거기 라인이 2개가 있답니다. 지금 이제 1라인은 완성돼서 그게 이제 올해 1, 4분기에 찍히고 2라인이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옴브레 모이르트 모에서 나오는 리튬은 올해 한 하반기 정도면은 이제 실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그거는 제가 듣고 온 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핫 이슈잖아요. 예. 그 리튬 가공한 것이 실적에 반영된다면 그 리튬 가공한 것의 그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이것도 예. 뭐 추정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시 작가님은 얼마로 추정하시는지? 원래 그 제가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염호에서는 70%. 예. 그 다음에 광석에서는 뭐 한 45%, 50%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마진율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한참 좋을 때는 한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예. 네. 지금도 한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다음.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질문 없으시나요? 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더 하기에는 이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서. 예,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들어갈지 지금 생각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이제 46 그 시리즈 원통형에 대해서 좀 이제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부분을 이제 꼭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K 배터리 새 돌파구는 46 시리즈 원통형이다. 이제 4680 배터리 수요 전망이 지금 이렇게 크게 이제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요거 이제 기사 내용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예,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테슬라, BMW 등 원통형 적용 사례가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 원통형을 적용하려고 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그런 접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 그 LG엔솔이 올해 8월 달부터 지금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 SDI가 이제 작년부터 시제품을 생산해서 최근에 그 인터배터리 2024 행사에서 이제 26년에 양산하겠다. 26년이 아니고 내년에 25년에 이제 양산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일본 파나소닉 등과 경쟁 전망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거는 기자가 잘 모르고 쓴 거고요. 파나소닉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좀 여기 이 경쟁에서 원래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일본 파나소닉,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CATL도 같이 이제 46 파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 경쟁에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중국 CATL도 그렇고 이제 이 경쟁에서는 좀 손을 놓는, 이제 항복하는 좀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다음 장,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장. 예. 쭉쭉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이제 그 꿈의 2차 전지 4695 배터리 부산 기업 금양이 국내에서 첫 개발했다 해서 이제 실물을 4695를 보여준 건 금양이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4695 사이즈를 실제로 이렇게 전시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170 사이즈고요. 예. 왼쪽에 있는 게 바로 4695 사이즈입니다. 예, 되게 엄청나게 많이 커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장점은 결국은 이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개수를 많이 줄인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작은 2170 배터리 같은 경우에 테슬라 모델 3에 지금 4,3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원통형 4695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대략 해서 한 600개에서 한 700개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이제 공정상의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 생산 속도 증대 등의 이제 다양한 강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695가 최근에 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사 내용 좀 보시면, 요게 이제 쭉 그런 얘기 쭉. 4695 배터리는 이제 BMW가 지난해 말 독일 바스도로프 배터리셀 제조 영양센터에서 시험 생산에 들어간 바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한 것은 금양이 처음이라는 거고요. 일단 4695 사이즈는 BMW가 제시한 표준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양의 4695 배터리가 BMW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BMW는 원래부터 누구의 이제 그 주요 벤더였냐면 삼성 SDI가 오래된 관계예요. 예, 삼성 SDI가 지금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제 네. 요번에 그 46파이 시리즈 총 4가지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4가지 모델 중에 4695 모델이 BMW를 위한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양도 같이 예, 예. 더블 밴드로 들어가게 될 그렇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원통형 배터리로 가는 거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양하면 사실 저도 뭐 실체가 있냐 그때 처음 뵀을 때 질문을 그렇게 드렸었고, 예. 여전히 뭐 콩고 몽골 리튬 투자한 것만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인터배터리 2024 행사에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올해도 갔는데 작년에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는데 올해는 진짜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정부 관계자들이 한 사람도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이제 국운을 이제 융성하게 할 주요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산자부 차관 오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도 오셔야 되고, 이제 대통령도 오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사실은 참석을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일단 1차적으로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선대인 소장님이 이제 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찍어서 올리고,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이제 사실은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애널리스트 중에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중에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없나요? 예, 정말 정확히. 자신하시나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니까요, 지금.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2차 전지 다 여의도 특공, 공매도 특공 카르텔에다 공매도 쳐놨으니까.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뭐 100%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하고 짝짝꿍해서 이제 2차 전지 계속 안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중국 배터리가 우수하고 한국 배터리는 별 볼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자기들이 평소 했던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배터리 2024 행사에는 다 있는 거잖아요. 금량만 해도 지금 그 여의도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 중에 단 한 명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금량은 저건 사기꾼일 거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뒷담화만 그렇게 줄창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유진투자, 한보 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금량이 4695 발표한 거에 대해 갖고 자신의 이제 텔레그램에 글을 쓴 게, 야,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K2차 전지에 있어서 상당한 악재다. 왜냐하면 금량 같은 듣보잡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 만큼 이 배터리 산업에 이제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고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애널리스트입니까? 그게 정치인이죠, 그거는. 예, 이거는 진짜 단체로 네. 좀 뭐랄까,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이제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오만하고,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편견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보지 않으면 편견을 가질 수는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큰 행사가 열리고 정말 많은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가진다면은 애널리스트라면 저는 분명히 가야 되는 행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와서 예.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부산이 멀어서 자꾸 못 온다고 하니, 여기저기 그 코엑스에 우리가 금양이 전시해서 거기 나서 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오면은 당연히 이제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오지도 않고, 일단 저거는 사기야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 니들이 진짜 애널리스트냐, 정치인이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매도에 앞잡이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그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받아도, 전혀 이게 뭐랄까, 이제 과언이 아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그겁니다. 삼성 SDI도 요번에 이제 46파에 관련해서 이제 사총사해서 총 4가지 형태의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요게 이제 총 4가지로 4680, 4695, 46110, 46120입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서 4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통형의 지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 95, 110 하는 거는 이제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밀리미터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지름이 4.6cm, 높이가 8cm, 지름이 4.6cm, 높이가 이제 9.5cm. 예, 뭐 그런 얘기고요. 이 삼성 SDI가 이렇게 이제 이 4가지 형태의 이 각각 다른 이제 이 높이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표준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차종별로 좀 이제 높이를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사실 한 거고요. 요 이제 4695 관련해갖고 이제 처음 개발할 때 제가 이제 그 금양 그 기술진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연구소에서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46 지름에서는 높이는 80은 너무 낮다. 4695나 46110이나 46120으로 좀 높이는 게 보다 좀 최적화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이 뭐랄까 기술의 이제 이제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바로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리비안 R2 4695 원통형 배터리 셀 탑재한다. 금량 입지 커지나 해서, 이게 이제 최근 리비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공개한 R2 차량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4695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화제가 됐고, 이 차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리비안이 많이 올랐고요. 이게 이제 차량 가격 자체가 기존 R&T 대비해서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4695가 그만큼 이제 원가에서 2170에 비해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형태의 4695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요 밑에 다음 장 한번 넘기시면, 예, 요게 이제 실제로 그 인터배터리 2024 이제 행사장에 이제 전시된 금양의 그 각종 이제 온통용 배터리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질문 하나 하시죠. 네, 예. 마지막으로요. 내일 토론회 일정 예정되어 있어서 예. 그 생방송 중계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뉴스토마토의 뻗치기 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팀에 한번 저도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와 진짜 애널리스트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도 주셨는데요. 공매도 토론회 내일 예. 어떤 자리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방송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갖고 약간 좀 정치적인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불법 공매도 관련된 이제 지금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사실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수사와 처벌을 위한 이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여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토론회 갖고 뭐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같이 토론에 참석하시는 패널 중에 뭐 예. 눈에 띄는 패널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아니 범죄자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범죄자는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죠. 뭐 그런 느낌으로 열리는 토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공매도 토론회가 내일 진행되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